네,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고 있고요. 26일까지 뭔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도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시원하게 털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젊으셨어요? 예. 자, 저는 몰랐는데 예. 사실 되게 이미지가 좀 구수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서울대 국문과 나온 거 몰랐어요. 나오신 거를. 아, 그래요? 네, 그래서인지 뭐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약간 저격하실 때 그 쓰시는 언어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박히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혹시 본인이 국문과 나오신 것이 뭐 정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글쎄요, 공문과 상관없나요? 네, 학과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럴 수가.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 제가 국문과를 간 거는 제가 원래 소설가가 되려고 소설가요? 예, 갔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정치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시나리오를 많이 구성하니까 사람들마다. 아니요, 이제 뭐 정치도 상상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이 아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대목들. 그럼 뭐 아무래도 좀 열정이 필요한 이제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상상도 해가면서 새롭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네. 정치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우리 김종민 의원의 20대부터 21대까지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1993년에 내일신문 기자로 입사를 하셨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 비서관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국정홍보 비서관도 하셨고 2012년도에는 충남 논산에서 나오셨다가 이인재 당시 의원 자유선진당 후보였나요? 그분한테 지셨어요. 떨어졌다가 2016년도에는 이인재 후보를 물리치시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만 여쭤보고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 8인 협의체 구성했지 않습니까? 핵심 쟁점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그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징벌손배제라고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는 원래 있어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그 손해 피해가 막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계산을 못 하죠. 예, 너무 이제 그 이 정보 속도가 빨라지고 네.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조심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 즉 5배, 손해액의 5배까지도 이제 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터넷에 옛날에 같으면 이제 정정 보도만 신청하면 되죠.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자 이거 틀리니까 정정 보도 해달라.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나와서 계속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열람을 차단시키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피해자들이 이건 인터넷에서 좀 가려달라, 좀 막아달라 이런 네네. 권리를 좀 부여하자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 보도가 실효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속도가 느려요. 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맞게 정정 보도를 빨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도는 그 잘못된 보도는 이게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오는데 네. 정정 보도는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나오잖아요. 코딱지만하게 나오죠. 네, 바로 잡습니다 해갖고 자 구석에 놓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인터넷 같으면은 그 같은 분량으로 같은 시간대 또 같은 노출 이런 것들 좀 지키도록 그 법에다가 좀 의무화하는 뭐 이런 네. 조치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손해배상의 범위가 크다. 5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그 언론인들이 이제 처음에 기사 썼을 때 열람 차단 청구권을 발동을 시키게 되면 그냥 결론도 나기 전에 일부러 딱 기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협의체 구성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양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네. 징벌배상제 문제의 초점은 사실은 이게 5배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안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든 5배. 근데 약간 5배가 과하다는 게 쟁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이게 아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허위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 네. 징역형도 가할 수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명예훼손 예. 예. 언론 또 정보통신망법상 또 뭐 그런 이제 것도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이제 출판물을- 새로 이제 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허위 사실을 형법에서 이렇게 징역형도 가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처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처벌이 하나 조항이 있는 거예요. 형벌 근데 조항. 우리가 예를 들어 손해배상은 처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자료를 주는 거예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피해를 네. 구제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다가 처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이제 강하게 물리자. 그러면 형법에서 징역형도 가능한 그런 처벌을 하든지 네. 아니면 돈으로 처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면 이중 처벌이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돈으로 처벌하든지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하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돈으로 그래서 때우든지. 처벌을 하나 하면은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처벌을 두 가지를 한다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이중 처벌이다 또 과잉 처벌이다 이런 쟁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일리가 있는 지적이니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인터넷 환경에서 허위 보도는 옛날에 종이 신문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빨라지고 너무 피해가 강하니까 네네. 미리 좀 경고를 강하게 해서 좀 그 허위 보도를 미연에 방지하자,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네. 성격이 강하니까 조금 강한 처벌을 형법으로 하든지 이 언론중재법으로 하든지 이거를 이제 선택 한번 해보자 이렇게 5배 논의를 하고 문제는 있는 거죠. 조금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좀 제가 알아듣고요. 저희는 일단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때 올리기 위해서 출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원래 본 취지를 살리되 지금 언론에서 우려하는 그런 과잉 어떤 그 처벌, 과잉 금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지혜를 좀 모으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자, 그다음에 한 가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청구 말씀을 네, 드리면 그게 중요한 자 거죠.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네. 그럼 열람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네. 가짜 뉴스면. 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법원 판결도 없이 어떻게 차단하냐? 근데 이것도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 차단 청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사가 맞아 이거 내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좀 무리한 거네, 네. 잘못 쓴 거네, 또는 위험하다. 이거 재판 가면 우리가 지겠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단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예.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그냥 끝까지 가면 나중에 가서 징벌 손배를 받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동의할 경우에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지. 이거 차단 청구한다고 해서 언론중재가 다 되는 게 일방적으로 땅땅 아닌데.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야당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될까요?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그게 있는데 질문이에요, 그게. 예.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른바 미디어 3법 처리 관련해서 좀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야당하고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렇게 또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얘기는 제가 특별하게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노영현 뉴스인사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핫한 이슈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우선 먼저 제가 질문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막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어디 가고. 자, 이 사건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뭐 정신 없을 게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네네. 현직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부탁하든지 아니면 고발 관련된 자료 협조를 하든지 네. 일단 정확하게는 아직 조사가 덜 됐지만 네. 적어도 현직 검사가 현직 야당 의원에게 이런 부적절한 정치적 거래 내지는 뭐
관계가 있었다. 네.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그 화면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결돼 있던 그 당시 야당 당직자가 이걸 폭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부 고발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분명히 규명이 돼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그 자료가 전달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일단 일단 화면을 지금 보면. 공수처나 이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예. 그래서 그 자료 전달됐다는 화면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은 근데 안 하고 예, 있어요. 그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네네. 지금 그 손준성 검사의 그 해명만 가지고는 그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계정 탈퇴라고 나와버려요. 예. 예, 본인 거라는 게 이제 얘기된 다음에. 예. 그러면은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해명을 하거나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그 손준성 검사 해명을 믿을 수가 없죠. 자, 그 화면이 뭐냐 도대체? 그 김웅검 저 의원한테 네. 전달했던 화면, 네. 그 자료, 네. 이 손준성은 누구냐? 예. 그 검사 손준성이 아니냐? 예. 검사 손준성이면 왜 전달한 거냐? 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핸드폰을 도용당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거를 왜 내가 밝히냐? 그거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밝혀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포렌식해서 정말로 이 손준성의 핸드폰에서 그게 나왔는지 예. 또 지금 뭐 나와 있다는 건 조성은 씨 핸드폰 가지고 지금 확인해 봤다는 것밖에 없는데 조성은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나는 무죄를 주장하고 무혐의 주장한 사람인데 나한테 밝히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네, 해야 된다. 당연히 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지. 지금 너 당장 너 죄 있으니까 너 처벌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수사 협조해야 됩니다. 네. 압수수색할 때 우리 한동훈 검사처럼 그 비밀번호 감추지 말고 내놓고 네.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폰으로 비번이 또 복잡하도 뭐안 그러니까 열린다. 복잡할 그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쪽 분들이 좀 약간 복잡하게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여간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조사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조사해봤자 뭐 내년 3월 전에는 안 나올 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방법은 국정감사 때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검사니까 네. 나오라 그래가지고 좀 물어보는 방법 뭐 이런 건 어때요? 뭐 그것도 생각하고 한번 계세요? 검토를 해봐야죠. 네. 근데 문제는 네. 뭐 국정감사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이분이 수사나 감찰에 응하지 않았는데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또 피해자로 지금 또 입건이 된 상황이라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합니다 이러면 또 소용이 그렇죠. 없잖아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안 할 또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밝히라고 수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열심히 잘 썼잖아요. 네네. 사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네. 뭔가 본인이 당사자가 뭔가 감추거나 뭔가 진술을 안 할 때 네. 그걸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그 부여된 수사권 내지는 또 감찰부가 그 감찰권을 충분히 그 사용해서 네.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정치권 전체가 수렁에 빠져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지금 들고 나온 게 이제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는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설인데요. 조성은 씨가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같이 식사한 것, 요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전후로 뭐 자료를 왕창 다운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박지원 원장하고 뭔가 공모해서 이거 한 거다라고 해서 좀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정윤의 문건이라 그러나요? 십상시 문건 그때하고 똑같이 지금 본말 전도되는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렇죠. 식사했다는 거를. 자기 그 뭐 네. 식당. 근데 만약에 찍어서. 그러니까 7월 달에 그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잖아요. 8월 달에 식사를 하고 이게 9월 달에 언론 보도를 해요. 네. 그 중간에 그러면 이제 그 이걸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게 엄청난 공모행위죠, 이거는. 그렇죠. 그죠? 만약에 네. 이제 야당 쪽이 맞다면. 이 사람은 국정원장이에요. 네. 그럼 이거 비밀리에 해야죠. 네. 이걸 갖다 페이스북에 밥 먹었다고 올립니까? 네.
그건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야당 대선 주자 관련된 내용이다. 네네. 그럼 박지원 원장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윤석열 네. 총장 뭐 권력 남용할 때 둘이서 맨날 같이 상의하고 이분 엄청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하고 이분이 검찰에 여러 번 이제 당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구속되고 수사받고 무죄받고 다 4번인가 무죄받은 양반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엄청나게 이 법리에 대해서 밝은 분이고 그렇죠. 조심한 분이에요. 네. 저하고 얘기할 때도 정말로 꼬투리 안 잡히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근데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성은 씨하고 상의를 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보시죠. 국정원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걸 주장하려면 지금 있는 그냥 만났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만나서 안 딴 된다. 얘기 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는 다른 정황이나 다른 의혹,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치 공세죠. 근데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캠프 쪽에서는 왜 롯데호텔에서 만났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가 북한에서 무슨 통신선을 끄는 날인데 그 중요한 시점에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것과 비등하게 중요한 정치 공작을 하려고 만난 거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정원장도 자기 이제 뭐 개인 시간이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지인들 만나는 게 뭐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그런 얘기. 뭐 일단 한간에서는 일단 의혹이 네. 박지원 원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텔레그램 화면이 있다. 이런 걸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 걸 만났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네. 그거는 이제 박지원 원장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지원 원장은 내가 윤 전 총장 당신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옛날에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김 의원님께서도 예전에 뭐 친하셨어요? 윤 전 총장하고? 좀 친했었어요? 아니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 제가 청문회 때 네. 우리 이제 좀 많이 대통령의 추천에 방어를 대해서 해주셨죠. 예. 뭐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적은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박 원장이 하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은 다 손절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은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정치적으로 되게 상당히 지금 이제 가파른 상태에 와 있어요. 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이. 예. 사실 뭐 친하다고 하면 친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우리 청문회나 우리 검찰 그 국정조사 할 때 보면 박지원 그때 당시 의원이 윤 총장한테 그때 질의할 때 보면 되게 친해 보여요. 네, 되게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그냥 이제 아주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내밀한 관계는 아니고 그렇지만 뭐 공적인 관계 치고는 뭐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윤 전 총장은 난 당신하고 술 한잔 먹은 적 없다, 이렇게 네.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말 하거든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밥은 먹었는데 술을 안 먹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막 술을 먹었다는 게 서로 이제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기억에 착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저는 뭐 핵심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둘이 뭐 식사를 했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같이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럼 만약에 박지원 원장 말이 맞다면, 네. 사실 이제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할 동기 이런 것들은 윤 전 총장 쪽이 조금 더 많아 보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뭔가 이제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술 먹은 거는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거짓말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하고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가 뭐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네네네. 뭐 윤 총장이 무슨 결백이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 네. 그냥 만약에 술을 안 먹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박지원 원장의 기억과 윤석열 후보의 기억이 서로 다른 거겠죠. 기억이 다른 거다? 네. 정말 관대하신 것 같아요. 술 먹었다는 게 뭐 네.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큰 의미가 뭐 없다. 그게 무슨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면 네. 뭐 사활적으로 그걸 갖고 싸울
거리가 될 텐데 뭐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 하는 게 이 사건 본질은 실체에 아니다.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관련해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와서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 공무원들인데 윤 전 총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전부 다 이렇게 떠맡아가지고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냥 언론 보도가 잘못될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명은 그러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철저하게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변호사가 예,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그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된 거예요. 윤 전 총장의 업무상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네. 어떤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근데 네. 이건 윤 총장이 총장 시절에 했던 업무 행위와 관련 없이 네. 그 전에 가족들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검찰이 나서서 변호한다, 언론 대응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예. 윤 총장이 그 뭐 가족 변호사를 쓰든가 아니면 윤 총장 장모나 아니면 그 처가 그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을 네네.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권력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하자는 대로 또 총장이 필요하면 같이 맞춰주고. 네네. 이건 권력 남용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해서 당시 3월이었었는데 이 문건이 작성된 걸로 얘기되는 게 그때 이제 윤 전 총장 징계 청구하면서 그 건도 다 이 건하고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징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징계위원회 보면 네.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제 그 윤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네네. 옛날 범정이라고 해요. 범죄정보 범정. 네. 그 정보관실이 윤 총장 개인의 사적인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 업무를 했다. 이게 부당하다. 이런 진술이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아 이게 사실 그래서 검찰 내부 고발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고발자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네. 뭐 그렇게 그 감찰 과정에 진술한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지금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맞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검찰총장이 그건 이미 그 그때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네. 검찰의 담당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라서 네네. 그거 자체는 그때도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는 워낙 이제 언론에서 이제 윤 총장을 뭐 권력과 싸우는 어떤 뭐 투사 비슷하게 묘사하느라고 그런 걸 문제로 안 삼은 거죠. 네. 그랬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얘기한 김에 이거 뭐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릴 때 뭐 김종민 의원이 추 전 장관 측근에게 저를 말려달라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적폐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뭐 추 장관 측에서 사실 말했잖아요. 그거는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뭐 저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예. 올려서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에 설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사건이 뭔지를 다 압니다. 이게 적폐 검사를 뭐 변호했다든가 적폐 검사 인사청탁 이게 사실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다 아는데 혹시 그걸 안 읽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이 뉴스의 이게 또 그것도 언론의 문제네요. 가짜 뉴스의 네. 문제가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알려질 때 많이 알려지고 해명이 되면 또 그 일부만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렇죠. 이 적폐 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추 그 장관은- 사람이 예.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한 사람이에요. 요직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어떤지 간에. 네. 그러면 적폐 검사는 왜 이렇게 앉혔는지 잘 모르겠고. 네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장관의 반항을 해서 저항을 해서.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의 압력 때문에 사표 냈으니까 네. 본인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아, 이런 정보니까 당연히 장관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달해 준 거예요. 장관이. 전달해 준 거다. 네, 장관이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나봤다. 근데 사표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사표 수리해야겠다.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끝난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일단 일면식 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위해서 필요가 내가 없는 뭐하러 거죠. 청탁을 합니까? 그렇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 전 장관 측에서 잘못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때 언론에 밝힌 처음에는 거였죠? 제가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게. 그 혹시 우리 추 장관이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오를 예. 일으켜서 제 얘기도 무슨 부탁으로 혹시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 뭐 전화 통화라는 게 그렇게 그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밝혔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종민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 장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열심히 싸워온 사람이니까 아 김종민이 저렇게 해명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아닌 거 오해였구나 이러고 끝나야 돼 사실은. 근데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건 선거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추 장관이 그 이후에 이거를 김종민 의원이 뭐 청탁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발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거 때라서 제가 이거 가지고 더 계속 이상 싸워봐야 확대시키지 않는다. 제가 뭐 기호 7번으로 등록을 해서 싸우면 모를까. 그래서 이제 후보 나선 사람하고 뭐 이렇게 논쟁 벌이는 게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결국 정세균 후보는 중도 사퇴를 해버렸고 그 추 장관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최근 윤석열 그 총장 사태 관련해서 윤 총장과의 대결 과정에서 추 장관이 뭐 지지율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같은 이제 함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더 올라간다면서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그, 윤 전 총장 그 얘기하면 양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양쪽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저쪽 진영은 윤석열한테 가고 네. 또 이쪽 진영은 추 장관한테 가고. 더 지난번에도 결집하니까. 그랬어요. 검찰총장 법무장을 할 때도 네. 양쪽이 결집되는 뭐 그런 이제 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연결 관계가 좀 있는 건데 하여간 우리 저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윤석열 총장과 열심히 싸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전략인지 뭐 좀 있으면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거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글쎄 저는 뭐 의원직 사퇴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네.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유권자들에게 이거 되게 중요한 선거니까 네, 이게 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제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댓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언론 개혁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민 의원이 예전에 화이팅 넘치는 그런 얘기 많이 봤는데 이번에 조금 그 추 장관하고 관계는 조금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누가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는데 다음에 한번 또 인터뷰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